당연히 패스할 줄 알았던 어느 클럽 오케스트라 오디션에서 탈락한 거죠. 어제까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친구들이 기뻐할 때 아들은 그저 아쉬움을 삼켜야 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는 마중이입니다. 사실 저는 초기 당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식에 조금 민감한 편이죠. 오늘은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걱정을 좀 덜하면서 먹을 수 있는 토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식빵은 홀윗 브레드를 사용하고 속재료는 달걀과 양배추를 믹스하고 베이컨과 모짜렐라 치즈도 들어갑니다.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제 아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불합격이라는 불편한 현실, 그리고 아이를 격려해 주기 위해 급조한 다소 엉뚱한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좀 덜 고생하고 꽃길만 걷길 바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세상은 참 만만치 않아요.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예기치 못한 시련에 발을 헛디디기도 하니까요. 저에게는 조금 늦은 나이에 선물처럼 찾아온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녀석이 재능이 좀 있었는지 남들보다 늦게 취미로 시작한 첼로에 두각을 나타냈어요.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선생님과 엄마 아빠가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나름 꾸준하게 열심히 했죠. 게다가 전학간 중학교 오케스트라의 오디션도 패스하고 낯선 학교 생활에 멋지게 적응해줬어요. 그 당시 첼로는 아들에게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낯선 학교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명함 같은 것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의 중학교 생활과 학교 내 오케스트라 활동은 순탄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패스할 줄 알았던 어느 클럽 오케스트라 오디션에서 탈락한 거죠.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은 거의 다 붙었는데 말이에요. 전학생으로서 낯선 학교 내에서 적응을 도와준 건 자기 몸집만한 첼로였습니다. 앞선 선배의 빈자리를 실력으로 꿰찼을 때 아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선생님들의 기대,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아들에게 첼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인 자신을 무리 속에 섞이게 해준 유일한 자부심이자 갑옷이었겠죠. 그렇게 아들은 자신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믿으며 열심히 오디션을 준비했는데 탈락한 거죠. 어제까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친구들이 기뻐할 때 아들은 그저 아쉬움을 삼켜야 했을 거예요. 첼로를 그만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짜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이었을 것이고 철석같이 믿어온 자신의 재능이 부정당했다는 상실감이었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상심한 목소리는 저희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속상해하는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니체의 우물에 빠진 당나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연히 말라버린 우물에 빠진 당나귀를 주인이 고심 끝에 구해내기를 포기하고 고통받을 당나귀를 위해 흙을 덮어 무디려 했지만 당나귀는 자기 몸에 쏟아지는 그 흙을 털어 발밑으로 다지면서 우물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쏟아지는 흙더미를 고난과 시련으로 표현하고 당나귀는 그것을 털고 밟으면서 우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는 우연과 필연이 섞인 동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 이거다. 저는 서툰 영어 실력이지만 챗 GPT를 켜고 정성스럽게 이야기를 다듬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이 당나귀가 처한 우연과 필연, 그리고 이야기가 주는 의도를 알아주기를 기도하며 여러 번 번역되고 다듬어진 메시지를 아들의 스마트워치로 전송했습니다. 과연 아빠의 메시지가 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그 긴장감 아시나요? 문을 열자 거실에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의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스마트워치를 쑥 들어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보내준 스투핏 덩키 이야기를 봤어요. 이 조그만 화면으로 보느라 힘들었어요. 참고로 아들은 아직 휴대폰이 없어요. 엄마가 좀 엄하거든요. 아들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 내 진심이 통했구나.
나의 당나귀 이야기가 아들의 마음에 통한 거야 싶었죠. 하지만 반전은 저녁 식탁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기분이 풀린 건 제 당나귀 이야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치룬 다른 테스트 결과가 예상 밖에 좋게 나왔던 거죠. 결국 제가 정성껏 준비한 니체의 철학은 영어의 서투른 아빠가 챗 GPT를 돌려 만든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당나귀 이야기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노력은 실패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의 실패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 역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때마다 때로는 어머니가,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등을 도닥이며 뭔가를 이야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무슨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걱정 어린 도닥거림이 전달될 때마다 조금씩 아픔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아들은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조금씩 어른으로 성장할 거예요. 제가 겪었듯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이겨내며 살아가듯이 아들도 그 실패라는 상실이 자신을 지켜줄 경험이라는 갑옷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미국 땅에서 아이와 씨름하며 고민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